여자가 성인이 되어서 배란기 직전이 되면 호르몬 분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눈가의 피부색이 평소보다 약간 어둡게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여자들의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임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남자에게 알리는 신호인데 그 중에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어둡게 변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것을 다크서클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어두워진 여자의 눈가 모습을 보면 다른 때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의 이유는 남자들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압니다. 남자 앞에 나타날 때 자신의 눈가 피부색에 따라 남자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탄생한 제품이 아이펜슬입니다. 아이펜슬은 여자가 배란기가 아닐 때도 눈 주변을 어둡게 만들어줘 남자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여자들에게 사랑받는 색조 화장품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 여자가 원래 눈가 피부색이 어두웠는지, 배란기가 되어 눈가 피부색이 평소보다 어두워졌는지, 아니면 아이펜슬로 색칠하여 어둡게 보이는 건지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색조 화장품인 아이펜슬과 필기도구인 연필은 만들어지는 과정과 재료 원가는 거의 비슷한데 판매 가격은 아이펜슬이 연필보다 수십 배 이상 비쌉니다. 하지만 이런 원가 구조를 아는 여자도 드물고 설령 알더라도 불만을 제기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아이펜슬로 인해서 자신이 남자 앞에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그 정도의 가격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펜슬 마케터는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서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려면 돈과 이별하는 소비자의 고통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상쇄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품 자체가 소비자에게 높은 감정적 가치를 전달할 때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마케터는 매우 유능한 마케터입니다. 제품을 판매할 때 능력 있는 마케터는 가치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능력 없는 마케터는 가격을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아이펜슬을 판매하는 마케터는 가격보다는 가치를 많이 강조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저는 오늘 딱딱한 마케팅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연애 시장에서 당신의 가치를 올려주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연애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척도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진도 나가기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자인 당신은 서로 호감 있던 여자와 몇 번 만나기는 했는데 진도를 나가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서툴러서 실패했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때 왜 실패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신은 분명히 내가 외모가 별로라서,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나는 유머 감각도 없고 재미있는 성격도 아니라서 같은 이유를 댈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이유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당신의 가치를 올려주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패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다시 아이펜슬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남자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상황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고자 연필과 거의 똑같은 원자재와 제조 공정을 거친 아이펜슬을 수십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눈가에 칠한 후 당신 앞에 나타났을 겁니다. 여자는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자해서 당신 앞에 나타났는데 정작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그 무엇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당신은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나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옷도 새로 사 입고 근사한 식당에 예약도 했다고요. 그건 당신이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상황에서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에서 핵심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여자의 아이펜슬만큼이나 남자인 당신도 핵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애에 노련한 남자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거의 본능적으로 핵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만나면 진도가 순식간에 나가게 됩니다. 남자들은 흔히 여자들은 남자가 키 크고 잘생기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외모는 오직 외모가 보통 수준인 당신은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여자가 무조건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제 얘기에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하지만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좀 만나본 여자들은 제 얘기에 수긍합니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루해요. 지루해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즐겁기 위해서입니다. 지루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의 삶은 지루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그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건데,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은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는 재주가 외모 외엔 대체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리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은 대체로 연애 주기가 짧은 편입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는 당신은 그 남자가 키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여자친구가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겠지만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여자들이 처음엔 키 크고 잘생겨서 호감이 생겨 만났더니 실제로는 지루하고 따분해서 여자가 먼저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주 바뀌는 겁니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지루하고 따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먼저 다가와 주는데 굳이 노력까지 해가면서 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남자와 연애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여자가 헤어지자고 할 때 아주 쿨하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들은 헤어질 때 여자에게 매달리거나 헤어지고 난 후에 술 먹고 울면서 여자한테 전화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키가 덜 크고 얼굴이 덜 잘생긴 남자들은 스스로 외모의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필살기 하나쯤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재미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외모가 덜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끔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필살기의 핵심은 바로 흥분과 감동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지루해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데 아주 능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진도 나가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상대를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자를 어떤 형태로든 흥분시키고 감동시키지 않고서는 진도를 나가기 어렵고 시기적절한 진도를 나가지 못하면 당신은 지루하고도 답답한 사람이 되어 여자가 먼저 떠납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흥분됨에 처음 만나서 감동됨의 만남을 지속하고 지루함에 결국 헤어집니다. 연애를 못하는 남자들은 자꾸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콕 집어서 알고 싶어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여자를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가입니다. 여자를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기 위해 우선 당신은 이기적인 남자여선 안 됩니다. 여자들은 이기적인 남자에게는 흥분되지도 않고 감동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이기적인 남자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노력으로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드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한 흥분과 감동시키기 그게 핵심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이 흥분과 감동이야말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복의 동의어이고 함께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목표지점입니다. 흥분과 감동은 비단 연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만병통치약입니다. 거의 모든 남자들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자신의 직감이나 머리만 믿고서 여자와의 스킨십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와의 스킨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배워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두르거나 서투르거나. 여자들은 따뜻한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서두르거나 서투르거나 하는 방법으로 남자가 어설프게 스킨십을 시도하면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렬한 감정은 나의 몸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분노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의 이런 서두름과 서투름을 접하면 그 남자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당신은 꼭 입사하고 싶은 중요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사전에 그 회사의 정보도 많이 얻으려 공부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면접장에 갈지 고민도 많이 하고 면접관 앞에서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의 몸짓을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한 후에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 회사는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드렛 일 하는 수준의 알바 면접을 보러 갈 땐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옷이나 대충 입고 가서 면접을 볼 때도 그냥 대충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할 겁니다.
왜냐면 그 알바는 당신의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보기엔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 알바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그 알바로 인해서 우리는 편리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있고 없음의 차이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부족해 보이는 서두르거나 서투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남자를 접하면 여자는 앞에서 말한 하찮아 보이는 허드렛일 알바 면접을 보러 온 알바생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자신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알바라고 느끼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함부로 반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스킨십을 할 때도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 없이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진실한 감정을 가지고 여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좀 어떻게 해보려고 호기심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인지 여자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눈빛만 봐도 그리고 자신의 옷깃을 스치는 남자의 손동작 하나만 봐도 바로 느껴집니다. 나는 그 남자의 인생에 중요한 회사의 면접관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허드렛이라는 알바의 주인장인지 또한 평소에 정말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남자로부터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스킨십을 접하는 순간 여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남자인 당신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여자와 스킨십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배워본 적도 없었고 그것을 진지하게 누군가에게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스킨십은 서둘렀고 서툴렀으며 실패했습니다. 여자와의 스킨십을 호기심으로 시작해보려는 당신의 그 생각부터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호기심으로 그냥 시도해보는 그 스킨십을 허락해줄 여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설령 스킨십을 직업적으로 하는 여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스킨십을 시도하는 남자 고객에겐 분명히 불같이 화를 낼 겁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까지 돈을 받고 판매하진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호기심으로 어떤 여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려는 그 생각은 지금 이 시간부터 멈추길 바랍니다. 어차피 그렇게 호기심으로 시도한 스킨십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과 역효과로 당신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건 남녀 갈라치기도 아니고 분열 조장도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어떤 여자를 어찌어찌해서 만나기는 했는데 제대로 진도를 나가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났다면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당신이 그 여자에게 흥분과 감동을 주지 못하고 지루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루한 상태에서 진도를 나가는 여자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를 흥분시키고 감동시켰어야 합니다. 그리고 흥분은 기대에서 오고 감동은 진심에서 옵니다. 우선 흥분시키기라는 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흥분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excite를 살펴보면 어딘가에 밖으로 빠져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x와 어딘가로 끌어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를 현재 그 상태의 밖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어딘가로 빠르게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흥분시키기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 기분을 표현할 때 이 땅에서 바로 빠져나갈 만큼 좋다는 의미로 홍콩 당신은 평범하거나 지루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다른 상태로 빠르게 끌어들이면 그 여자를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흥분이 그 여자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강렬할수록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진도를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도를 나가는 데 실패를 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여자를 흥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이라면서 뜬구름 잡는 방식으로 20년 이상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실패하고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출산 장려 비법을 무료로 알려주는 사람한테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예산과 두터운 지원이 팍팍 따라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여자를 어떻게 하면 흥분시킬까요? 그건 여자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서 평소에 그 여자의 취향을 잘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면 되고
당신이 도저히 그런 방법을 하나도 모르겠다면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은 모든 여자들이 호불호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남자인 당신은 평소에 주로 소주와 맥주만 마시던 사람이었기에 와인을 마실 기회도 흔하지 않았을 뿐더러 스파클링 와인은 생소할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와인을 가끔씩이라도 마시는 사람이 많고 와인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으며 스파클링 와인은 마셔보지 못했거나 마셔보고는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여자들이 많습니다. 설령 스파클링 와인을 마셔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이 생긴 모양으로는 샴페인과 비슷하지만 샴페인의 이미지는 요란한 축하의 의미가 강하고 스파클링 와인은 경쾌한 낭만의 의미가 강합니다. 분위기, 흥분 이런 걸 다 떠나서 스파클링 와인 그 자체의 맛이 아주 일품이고 특히 스파클링 레드 와인은 그 특유의 매혹적인 빛깔, 은은한 향, 그리고 기포를 일으키며 매끈한 와인잔에 따라지는 그 경쾌한 소리에 모든 여자가 흥분하는 아이템입니다. 스파클링 레드 와인을 안 마셔본 여자는 있어도 한 번만 마셔본 여자는 없습니다. 한 병의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은 편이고 한 병을 둘이서 마시기 충분한 양이며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안주는 그냥 마른 안주나 치즈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서 간편하게 아무 데서나 마실 수 있기에 가성비가 꽤 훌륭한 편입니다. 장소는 야외 공원이나 옥상 같은 곳이 좋은데 야경이 보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자와 1대1로 단둘이서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먹을거리와 함께 준비해둔 스파클링 레드 와인과 와인잔을 꺼낸 후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거 스파클링 와인인데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하고 샀어. 그럼 대개 그녀는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괜히 어설프게 와인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자에겐 당신보다 더 많은 와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겠다 할까? 펑소리 나겠다 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여자는 10중 8구 펑소리 나게.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동작은 와인병을 크게 흔드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와인병을 살살 위아래로 몇 번 천천히 흔들어 줍니다. 너무 세게 흔들면 검붉은 와인이 그녀의 얼굴이나 옷으로 튈 수 있습니다. 실전에 나가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으로 혼자서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와인병의 마개가 열리기 전부터 그녀의 마음은 이미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펑소리 나겠다면 그녀는 와하면서 탄성을 지를 겁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레드 와인을 그녀의 와인잔 바닥 5분의 1 정도까지 살짝 따른 후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따르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건 내 스타일이 아냐. 라고 말한 후 와인잔의 3분의 2 지점까지 듬뿍 따릅니다. 이때부터 여자의 표정을 계속 잘 관찰해야 합니다. 얼굴 가득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배를 한 후 계속 그렇게 몇 잔씩 같이 마시면 됩니다. 그렇게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에피소드, 그 여자의 첫인상, 그리고 그 여자의 장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세요. 그럼 여자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자를 흥분시키기 단계입니다. 이제부턴 여자를 감동시키기 단계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보통 도수가 7도 정도인데 맛도 달짝지근하고 탄산도 들어있어서 금방 기분 좋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어느 정도 취했다 싶으면 당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진심에서 옵니다. 어설픈 거짓말은 여자에게 금방 들통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의 진심을 전달할까요? 당신의 모든 진심은 당신의 핸드폰에 있습니다. 당신의 핸드폰 안에는 당신에 관련된 가공되지 않은 수많은 실체적 진실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진실, 혹은 당신만이 알고 있는 당신에 관한 진실들. 그 가공되지 않은 실체적 진실들이 당신의 진심입니다. 우선, 당신은 당신의 주변 인물들 중에서 당신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에 대해서 그녀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든 친구이든 오랜 시간 업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다 가다 그냥 몇 번 만난 사람은 당신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사람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과 어느 정도의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핸드폰에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그녀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카톡 내역,
사진 같은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성에 관련한 장점 두세 가지 정도를 함께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성에 관련한 두세 가지 장점. 하지만 그 상황에서 만일 당신의 조건과 관련된 장점을 보여주면 당신은 순식간에 찌질한 남자가 됩니다. 학벌, 직장 자격증 계좌 잔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 같은 게 당신의 조건과 관련된 장점입니다. 그런 장점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신의 입을 직접 통해서가 아닌 다른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우연하게 여자가 알게 되어야 당신의 진짜 장점이 됩니다. 여자는 그렇게 알게 된 당신의 조건과 관련된 장점과 더불어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그때서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겸손한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것도 매우. 그럼 당신의 인성과 관련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 당신의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게 된 좋은 칭찬, 좋은 평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더니 고맙다면서 보내온 카톡이나 문자, 당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당신을 칭찬하는 내용의 이메일, 아주 오래전에 자원봉사를 가서 찍은 사진, 조촐하게 혼자서 직접 차려 먹은 밥상 사진, 조카와 즐겁게 놀아주는 사진. 그런 게 당신의 인성과 관련된 장점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인성과 관련된 장점을 여자에게 보여주면 그 여자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당신의 장점을 알게 되어 당신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서 흥분과 감동이 섞이는 단계가 됩니다. 그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다가 이젠 흥분과 감동을 조금 가라앉히는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문제점과 단점을 그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주변 인물들 중에서 당신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한두 사람에 대해서 그녀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당신과 그 사람이 왜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그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카톡 내역, 이메일, 사진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세요. 이때는 절대 당신의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현재 고민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보여주세요. 당신의 고민이 뭐냐면 당신이 현재 처한 약간 어려운 상황의 내용입니다. 인간관계나 진로 문제 같은 게 해당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당신에게 그것은 고민거리일 것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심각한 고민거리는 상대에게 부담스러우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고민거리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지를 차분하고도 덤덤하게 말하길 바랍니다. 왜냐면 당신의 그 고민거리로 인해서 그녀와 앞으로의 만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에겐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차분하고도 덤덤하게 당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녀의 반응을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서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장단점을 그녀에게 덤덤하게 말했을 때 그녀가 집중해서 들으면서 공감의 표시를 보내온다면 앞으로도 그녀는 당신과 계속 진지하고도 좋은 감정으로 만날 생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딴전을 피우거나 지루한 표정이라면 그녀는 애초부터 당신과 진지한 만남을 가질 생각이 없었다는 의미이므로 당신과 그 여자와의 인연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여자와는 그 어떤 스킨십도 더 이상 해선 안 됩니다. 가벼운 만남만을 원하는 상대와 스킨십을 계속하면 무거운 결과가 따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대해서 상대가 동의해줄 것을 강요해선 절대 안 됩니다. 당신과 계속 진지한 만남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당신의 말을 계속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면서 공감을 의미하는 추임새를 꾸준히 해준다면 그녀는 당신과 계속 진지한 만남을 이어갈 생각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자, 이제 가자. 그러면 그녀가 의아하게 당신에게 물어볼 겁니다. 어디?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슬픔이 없는 곳으로. 슬픔이 없는 곳으로. 슬픔이 없는 곳으로. 이때 그녀의 반응과 표정이 오늘 얘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녀가 아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당신을 보고 있다면 그냥 고이 집으로 보내주고 깨르르 웃으면서 따라 일어난다면 당신이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같이 가서
장소와 상황의 여건이 허락되는 만큼의 스킨십 진도를 나가면 됩니다. 불현듯 약 5년 전쯤에 홍대 근처에서 새벽 2시까지 저한테 와인 잔뜩 먹이고 저를 고이 집까지 보내주셨던 그분이 생각납니다. 혹시 그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몰라서 이 영상을 빌려서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합니다. 도리짓고 땡의 규칙을 설명하실 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당신은 그 어렵다는 십진법의 원리까지 동원하여 설명하시느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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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어려워서 저도 사실 스트레스 좀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구와 실전을 거듭하고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현재는 28 망통과 38 따라지는 한 끗 차이임도 알고 38 따라지와 38 광땡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장땡이다라는 말의 어원은 도리짓고 땡에서 나왔다는 지식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쾌거입니다. 암튼 그렇게 주말 새벽 2시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택시까지 불러서 저를 지켜주고 싶다면서 고이 집까지 보내주셨던 당신께 당신이 강조했던 십진법에 따라서 10글자로 그때의 제 심정을 조심스럽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운